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저는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맞벌이 생활을 이어오던 터라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 시댁 분위기를 보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당분간 들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신우는 이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희 집과 차로 10분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그 거리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우는 전업주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줄 모릅니다. 첫째가 5살인데 아침에 어린이집 차량에 태워보내고 나면 집에 잠깐 들렀다가 점심때쯤이면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까지 거의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저희 집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죠. 주말에는 더 심합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신우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마치 손님처럼 앉아있고 실질적인 육아는 시어머니가 전부 떠맡습니다. 사실 신우가 이렇게 된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신우가 첫째를 낳고부터 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엄마였다고 해요. 처음엔 갓난아이라 힘든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점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우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도록 놔뒀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손을 써서 아이를 돌봤고 그 결과 신우는 육아의 무게를 제대로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신우는 아이와 함께 있어도 눈으로만 바라볼 뿐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은 대부분 시어머니의 몫입니다. 첫째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둘째는 이제 겨우 2돌이 지난 터라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데도 그 책임과 수고는 전혀 신우의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기들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귀엽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고 금세 피곤함이 몰려오는 쪽에 가까워요. 물론 제 아이가 태어난다면 최선을 다해 키울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말에 집에 있으면 신우네 아이들을 맡아봐야 하는 상황은 전혀 즐겁지도 않고 제 선택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는 건 순전히 시어머니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두 손주를 따라다니며 밥 먹이고 씻기고 울면 달래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보고만 있기에는 양심이 찔리거든요. 문제는 신우네 첫째입니다. 5살이 된 지금 솔직히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어른이 옆을 지나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가며 웃고 그 웃음마저도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듯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니까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아직 말문이 완전히 트이지 않아서 말은 잘 못하지만 지금처럼 신우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머지않아 형을 그대로 따라할 게 뻔합니다. 특히 첫째가 5살이 된 후부터는 이상한 행동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제 엉덩이를 툭 치고는 뒤돌아보며 웃는 겁니다.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을 때는 몇 번씩이나 반복됐어요.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습관이 되니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해보기도 했지만 신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고 시어머니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이라 해도 이런 행동은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애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라는 식으로 마치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반응이었죠. 그 순간 단순히 아이 문제라기보다 이 집안 전체가 불편한 진실을 애써 덮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신우가 평소처럼 아이 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신우 남편은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고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갔죠. 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까지 뜨겁게 달아올라서 시원한 물로 씻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욕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 목소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 애가 화장실 급하다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제가 샤워 중인데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렇지만 신우 목소리에는 지금 아니면 큰일 난다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고 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문 밖에서 울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억지로 마음을 눌러 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우네 첫째는 허겁지겁 욕실로 들어오더니 변기에 앉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변기에 앉아 이를 보면서도 저를 똑바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 시선이 너무 이상하고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주더군요. 아이니까 그렇겠지, 아직 상황 개념이 부족하겠지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샤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쾌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다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샤워가 막 끝난 참이라 큰 수건으로 몸을 둘둘 감싼 채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에도 신우가 아이 뒤처리를 잘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손을 뻗어 닦아주려고 하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제 수건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순식간에 수건이 흘러내렸고 그 와중에 아이가 제 가슴을 툭 치고 웃더군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해서 본능적으로 야 하하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그 순간의 감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곧이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안에는 물소리와 아이 울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럽고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저는 손에 남은 뜨거운 감각과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하는 당혹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눈빛부터가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이는 울음소리를 더 키우며 외숙모가 나 때렸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욕실 벽에 부딪혀 울릴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신우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거친 발걸음으로 욕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수건을 여며 잡고 샤워를 대충 마무리한 뒤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신우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아이 등을 토닥이며 울음을 달래고 있더군요. 아니 어떻게 애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신우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해졌고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마저도 묘하게 저를 탐색하는 눈빛을 보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날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데 말이 쉽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신우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때려 하고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형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렸습니다. 신우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애가 그런 거 한 번 했다고 뺨을 때려? 말이 돼? 그제야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5살이라도 알 건 다 압니다. 이건 아이 탓이기 전에 부모가 똑바로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저는 아이가 한 짓이 어린 장난이 아니라 심하게 수치심이 드는 행동이었어요. 그 전부터 아이가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웃었어요. 형님은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죠. 아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건 부모 아닌가요? 그냥 웃고 넘기니까 아이가 더 심해진 겁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거실 공기는 확연히 무거워졌습니다. 신우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고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은 채 신우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 눈빛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게 저한테만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유치원에서도 여자아이들이나 심지어 선생님한테까지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이를 똑바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화와 불쾌감이 끌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냥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되풀이했죠.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기심 같은 소리 하지마. 애가 벌써 5살이야. 알 건 다 아는 나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명 분노가 실려 있었고 그건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신우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제대로 교육 안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한마디에 신우 표정이 굳어졌고 울음은 잠시 멎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너희 집에서 알아서 아이 잘 키워. 엄마가 대신 키워주는 건 이제 끝이야. 순간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젠 내가 아이들 잘 키워야 한다. 그동안은 내가 많이 도와줬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서운함과 단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신우는 그 말을 듣자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감정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옆에서 울고 있는 조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외숙모가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짓은 절대 어떤 여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훌쩍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때 신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 말에 제 속이 다시 울컥했지만 이미 할 말을 다 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어간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무언가 건설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았죠. 신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울면서 나간 뒤 집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남은 건 묘한 허전함과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샤워 가운 차림에서 옷을 갈아입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라서 참을 수 없더군요. 나 결혼하고 1년 동안 신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이런 상황 계속되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우리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분가하자.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나도 내 말에 공감해.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 엄마도 많이 지치셨고 이제 진짜 분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묵직하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최소한 방향은 잡힌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 물론 어린아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를 향해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들과 오늘 화장실에서 있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도저히 단순한 장난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동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뺨을 때린 건 분명 잘못이었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제 불쾌감을 무시한 채 장난을 반복했을 때 아무도 나서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 누적된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상황이 겹쳐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간 겁니다.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신우는 한 번도 아이에게 책임을 묻거나 교육을 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만 있다고 단정짓고 아이는 그저 호기심 많은 어린애라고만 치부했죠. 저는 그 태도가 너무나 답답하고 더 이상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아이 문제는 단순히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